안녕하세요. 헤이진이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코너 저스트 미닛은 하루가 끝나는 이 시간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마음을 조용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괜찮은지 굳이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숨 고르는 코너입니다. 지금부터 헤이진이의 저스트 미닛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8번째 게스트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황쌤 식사는 하셨어요? 네. 급식 잘 먹고 왔습니다. 급식을 드세요? 학교에서? 네. 그럼 네. 선생님들도 다 급식을 드시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오거나 근데 보통은 같이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황쌤은 드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맛있는 거. 그렇죠. 그걸 다 드시는 거예요? 그 피디 올라오는 거? 예. 거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혼자 혼술과 일유식을 올리면 이제 혼자 다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들어가나요? 되게 양이 많아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먹고 나면 이제 다른 끼를 좀 덜 먹는다거나 안 먹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구나. 네네. 맞아. 운동하신다 그랬죠? 운동. 네네. 러닝 한다고 이제 하다가 최근에는 무릎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금 덜 하고 있는데 어제보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조금 더 다시 평소처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시작할게요. 네. 황쌤, 그러면은 간단한 소개 시청자들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레제에서 그 본명 그대로 황재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시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글 쓰려다가 지금은 이것저것 여행 다니고 술 먹는 거 올리고 그런 거 좋아하는 97년생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줘서. 정호사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정호사 친이가 황제 친이를 추천한다고. 그래서 네. 제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뜻밖이 또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또 이렇게 참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즐겁네요. 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장르가 이제 진지인지 유머인지 좀 안쓰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학기 말이고 졸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년 연속으로 지금 6학년 아이들 졸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친구 하나와 올해 친구 하나 해가지고 조금 이런 친구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케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조금 특정성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말씀을 조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제가 작년에 졸업시켰던 애들이 참 각별한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따라왔거든요. 애들이 진급하면은 나도 같이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저를 2번 보고 3번 보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담임으로서 그래서 생활 기록부 보면은 제 이름만 3번씩 올라가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도 중순까지 애들이 워낙 괜찮았던 아이들이라 나 너희들하고 열심히 졸업할 수 있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전학생 하나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전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근데 좋은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사고를 쳐가지고 온 거죠. 네. 네,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딱 왔는데 그 친구가 요즘 초등학생만 무섭다 하잖아요. 네. 할 거 다 아는 친구가 딱 온 거예요. 술도 피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정말 그리고 생각하시는 웬만한 비행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그쪽하고는 거리가 먼 친구들이니까 근데 또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반 분위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교도 좀 뒤집어지고 학부모님들까지도 항의하시고 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화 오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가 어찌어찌 봤는데 학교에서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네. 학교에서는 좀 괜찮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 끝나고 나가면 이제 사고를 쳐갖고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막 뭐 폭행을 했다, 막 뭘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멘탈이 나갔었고 근데 4, 5개월 정도 이제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뭘까요? 뭘까요? 네, 잔소리밖에 없습니다. 잔소리. 계도 목적의 잔소리밖에 없고 네. 그렇다고 뭐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딱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게 규정이에요? 아니면 저는 만약에 손 하나 까딱 잘못해버리면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이제 밥그릇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났고 이제 연말로 가기 전쯤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또 전학을 갔어요. 그 친구가. 이유는 뭐 공사장에서 애들끼리 몰려가지고 애 하나 팼다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여자애가요? 여자아이가요? 여자애입니다. 네, 근데 뭐 비행 청소년은 남자건 여자건 이제 가리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거는 뭐 많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근데 뭐 저한테 직접 대들거나 그러진 않는데. 지금 생각하면 막 조퇴하고 나가면서 막 교문에서 전자담배 피우고 나가고 이런 짜잘짜잘한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친구가 학교에도 잘 안 나오다가 결국 또 사고를 쳐가지고 전학을 갔는데 들어보니까 유급까지 할 수도 있다 막 이랬었는데 결국은 어찌어찌 졸업은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1이죠 올해는? 최근에 근황을 들었는데 어디서 누가 해줬는지 몰라도 한쪽 팔에는 막 문신을 덮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더 한층 더 심해진 삶을 살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소년원 심사 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를 하나 만났었는데 근데 참 이게 저가 아무리 뭐 요즘 이제 일부 분들이 막 교사는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도 가정 상담하고 애하고 상담하고 잔소리 같은 계도 목적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교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거나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다행히 작년에 중간에 풍파는 있었지만 그 친구 가고 나서는 딱 이제 예쁘게 졸업을 했고 이제 올해 학교를 옮겼어요. 학교를 옮겼는데 이 학교가 참 작은 학교여가지고 올해 옮기신 거예요? 네, 올해 옮겼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학교에 있으시다가? 네, 작년은 다른 학교에 있다가 올해는 이제 새로운 학교에 왔는데 그때 피드 올렸을 때 뭐 좋은 조건으로 가신다는 그건가요? 좋은 조건, 승진하기에는 좋은 조건이죠. 승진하기에는. 근데 승진하기가 좋다는 건 학교 환경이 안 좋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학교가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생이 50명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반 아이들은 5명이 안 돼요. 저희 반 아이들은 5명이 안 되는데 또 이제 이 친구들이 꽤나 개성이 많은 친구들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개성이 많은 친구들이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우당탕탕 하다가 이제 저저번 달쯤에 해가지고 전학생이 하나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참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작년 그 친구 있잖아요. 작년 그 친구의 이제 같이 돌아다니는 무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얘는 멤버 중에 하나구나. 크루구나. 시즌 2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많고 많은 학교 중에 많고 많은 반들 중에서 그 작년에는 이제 수장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애들 옆에 있는 애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 참 이제 작년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친구는 이제 그 전학 가고 난 다음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한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심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듣기로는 뭐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회에서 좀 사고를 못 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상태군요.
이게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뭐 직접 알아보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이 친구가 이제 그쪽으로 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멤버가 맞잖아요. 그 지금 현재 진행 네. 중인데 지금 어떻게 네. 핸들링을 하시는지. 뭐 이대로면 유급하게 생겨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래서 계속 학교 나오게끔 이제 유도를 하고 이제 방학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제 하려고 뭐 졸업시키려고 이제 노력은 중인데 이 친구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저희 학교 내부에서 조금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있고 애하고 이제 상담하고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던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선생님한테요? 예. 선생님한테 아니고 그 친구한테. 예,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좀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게 이 친구가 모두한테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아닌 게 허세 이런 게 아닌 게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대충 듣기로는 뭐 경찰한테도 뭐 이렇게 했다나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 중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제가 3주 정도 남았는데 방학까지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든 이 친구를 졸업시키자가 목표여가지고 집에 얘기해서 최대한 학교 끌고 오고 좀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방문을 그 애기 집에 방문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녹음으로 기록도 해놓고 좀 그런 식으로 매뉴얼대로 딱딱딱딱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힘드시겠다, 그쵸?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렇게 막 던지고 난리를 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리고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것밖에 못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욕 한번 잘못했다가 그런 친구들이 저 선생님이 욕했어요 라고 해버리면 또 얻어 걸려버리기 때문에 뭐 이런 네네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네. 선생님 직업이라는 게 직업이라는 게 되게 참 좋은 직업인데 가르치는 직업.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이 좀 사회적으로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요즘 시대에 안 힘든 직업인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이게 유튜브에 다른 데에 공개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이제 학교 막 교사들 꿀빠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사례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상당히 많다라는 것과 물론 20년 30년 전에는 선생님들이 막 뭐 겁나게 뇌물 같은 거 받고 이런 선생님들도 분명히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랬던 일들 때문에 오히려 편견이 잡히고 그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그래봤자 뭐 뒤에 가면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선입견을 갖고 보신다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선배님들 중에 부끄러운 선배님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뭐 갈라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좋으신 분들도 물론 많지만 그런 분들을 보고 크셨던 분들이 학부모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더 교사들한테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도 이제 점점 물론 아동 인권 중요하지만은 수사권이 이제 필요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 거죠. 아이들이 막말로 우리를 향해 침을 뱉고 때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압 정도밖에 없지 반격은 할 생각은 없지만은 그 친구가 뭐 칼이라도 들고 휘둘러 버리면은 그거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압하면 이제 폭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느낌이 그러면은 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는 가능한 거 일단 아닐까요?
애가 우리 눈앞에서 커터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는데 누군가는 경찰 신고를 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그 친구를 막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케이스는 그 문제아 친구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저학년이었는데 자기가 화가 너무 나니까 책상 서랍에 있던 조각칼을 이제 들고 못 오게끔 휘둘렀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 머릿속에 생각났던 건 뭐 물건이라도 던져가지고 놓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1학년 2학년이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조각칼 찔리는 거 감안하고서라도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교육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런 아이들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 주제가 조금 이제 다크해질 수 있지만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군대까지 포함하면은 7년인데 또 빼면 이제 5, 6년 차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런 거 감안해도 저는 이제 좀 많이 문제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가장 처음에는 막 엄마가 애 목을 졸라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이랑 또 협업한 적도 있고, 좀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육은 잘 몰라서 제가 예. 그 뭐 교육에 대해서 그거는 근데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지만은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친구들이 5, 6년 있으면은 사회로 나간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쵸. 얘네들도 어쨌든 성인이 돼서 하나의 역할을 책임을 지게 될 건데, 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지금 단계에서 특별히 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야지 하다가 이런 친구들이 사회 나가면은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모두들이다. 네. 어떤 종류의 법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또 선생님. 그렇다고 애들을 팰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건 이제 조금이라도 더. 네네. 그건 아닌데 어떤 시스템이 네. 선생님 쪽에나 아이 쪽에나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양쪽을 책임질 수 있는.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누구 하나 다칠 필요하죠. 수 있으니까 캠퍼스에서 그쵸. 어떤 일을 제재도 못하고 누구 하나 다치면은 그것도 피해가 또 그쵸. 막심한데 어떤 시스템이 참 되게 급한 것 같네요. 그죠? 그쵸? 근데 어느 곳이든 뜯어 고쳐야 될 게 많은 현대 사회지만은 좀 결국 이게 계속되면 이런 친구들이 점점 사회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좀 결론으로 내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그쪽에 상담을 해봤잖아요. 부모님이랑. 그럼 부모님들은 네. 뭐라고 하세요? 사실 아이들이 힘든 집은 부모님들도 힘든 집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해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정의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네. 제가 봤었던 집들은 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공권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기관들이 엮여있긴 하지만 결국 바뀌어야 되는 건 아이 본인이잖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 중에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카운셀러나 테라피 같은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아이들을 커버할 수 없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그걸 뿐이지, 도파민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심리치료 하는 것과 막상 밤 돼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그 두 개를 비교하라 그래버리면은 당연히 치료했던 거 싹 다 날아가 버리고 또 결국 반복되는 거죠. 예. 누구 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애기들도 아직 근데 어린데. 그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포기를 한 상태에서 포기라기보단 마지막까지 노력은 하고 있죠. 저만 하더라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상담하고 이런 것들 다
녹음도 해놨어요. 아무래도 나중 가서 그런 친구들이 뭐 제가 상담한 내용을 뭐 이제 좀 날조를 한다거나 뭐 이제 엄청난 걱정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악용한 친구들이 있다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황쌤께도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하시면 그 애를 네. 그 애한테 매질을 못 하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뭐 차라리 저희 반이 작아서 그런지 케어 자체는 어찌어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 친구가 뭐 사고 쳤을 때는 다른 친구들 수업을 못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커버를 해야 되고 그 친구들한테는 자습할 거라도 던져주고 이렇게 저는 결국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되게 힘드시겠네요. 그쵸? 네, 뭐 뭔가 서로 잘 돌아가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작년이랑 그 올해 이렇게 딱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여러 생각들을 많이 들고 뭐 배우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배우고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직업이니까 그쵸. 근데 그쵸, 거기 예. 같은 반 친구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런 걸 다 알 거잖아요. 최대한 숨깁니다. 왜냐하면 또 사실적시 막 어쩌고저쩌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운 없이 이런 거를 교사가 막 뭐 얘가 이랬다 이런 걸 저질렀다 그러면 또 이게 공개적으로 괴롭혔네 어쩌네 하고 신고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대한 숨기고 알아서 눈치껏 그 친구들이 분위기가 안 좋다 정도까지만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와, 무섭네요, 학교. 그쵸. 요즘 뭐 이러지 않은 학교들도 어딘가는 있겠지만은, 네, 제가 지금까지 왔다 갔다 했던 곳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고친 친구들이 좀 많은 곳입니다. 네. 아니라 서울 한복판, 뭐 경기 어딘가, 이런 곳들도 다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모든 전국에는 다 있는데, 다 가정 불화로 그쵸. 인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애기들이 아직 어린데, 어른 그렇죠. 흉내를 내고 이제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픈데 교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부모 입장에서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쵸. 그렇다고 싹 다 이제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뭐 좀 넋두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런 거를 좀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마무리 인사하시고 이제 그 신청곡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넋두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많은 학생들도 그 멀쩡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얼마든지 사회에 여러분들 마주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프레드에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전시라던가 또 술 이런 거는 앞으로도 할 건데 아직은 제재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이번 주에 풀릴지 말지 여부 따라서 또 저는 또 프레드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풀렸나요? 제재가? 듣기로는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뭐 메가 프레더들 분들 이제 글을 막 진짜 쥐잡듯이 찾아봤는데 제가 21일 날 경고를 받았으니까 뭐 그럼 이제 한 달이면 이번 주 21일 날 이제 풀릴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안 풀리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사람 따라서는 이제 뭐 3개월, 4개월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뭐 내가 뭐 누구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친구들끼리 얘기했던 그 하나를 저를 막 뭐 뭐 섭식장에 막 이런 걸로 만들어 놔가지고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또.
맞아요. 스레드 요즘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되게 힘듭니다. 저는. 네. 좀 제재라던가 관리를 좀 많이 빡세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AI가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창구가 없잖아요. 그쵸. 신고할 만한 창구가 그쵸.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뭐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이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신청곡. 노래? 네. 네. 노래는 일부러 제가 이제 그 밤양갱을 그 반주 버전으로 신청을 했어요. 아 반주 버전이요? 뭐 이제 네네. 네, MR로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가사 있는 노래도 좋지만은 또 가사 듣다 보면 또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이제 혼란스럽지만은 이 속에서 생각 없이 그냥 멜로디만 듣고 좀 즐길 수 있게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마침 또 제가 최근에 방향력을 다시 듣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노래에 MR로 했습니다. 네. 항쌤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학생 아이들의 학교 안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이들의 행동을 단순한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상황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선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른의 눈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겐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비행을 꾸짖는 데서 멈추기보다 미리 살피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적 지원과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좀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느끼고 상처받는 선생님들 역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데요. 아이들을 돕는 일과 교사를 지키는 일은 결코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함께 가야 할 길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고 선생님 역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 실수는 배움으로, 갈등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학교와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헤이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빠이.